제1부 명리학의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기하고요. 사주 세우기, 대운의 의미 보겠습니다. 절기, 기후의 나눔, 시간의 나눔. 절기를 왜 나눌까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자, 천하지 대본. 농자는 천하의 큰 근본이다. 근데 농자는요, 이 농자는 구불곡의 별진이에요. 굽어오는 별빛, 즉 천문, 별빛을 연구하는 자란 뜻이죠. 그래서 천문 연구자, 황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 이 세 명이 농자입니다. 천문 연구자가 천문을 연구해서 절기를 알아내면요, 그것을 황제한테 고해요. 그러면 황제가 그것을 백성들한테 절기를 공표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 절기를 갖고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천문역법을 연구하는 자는 계절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알고자 했다. 천문을 연구하고 역법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역법이라는 것은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역자하고 달력의 역자는 같은 역자입니다. 달력 안에는 목화토금수 1월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는 오행이고요. 1월은 음양입니다. 절기를 좀 나눠볼게요. 1년은 365일 플러스 4분의 1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면은 360도입니다. 그래서 360도 또는 361로 절기를 나누겠습니다. 음양은 180도 또는 181로 동지, 하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시, 사립은 90일씩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거고요. 사시는 동지, 춘분, 하지, 추분 2분 2주로 나누는 거고요. 사계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사립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는 기운 또는 음양이 기준이 되고요. 사계는 온도가 기준이 됩니다. 사시 좀 볼게요. 동지서부터 양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하지 이후로 양이 이렇게 줄어들고 음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음양이고요. 그 다음에 사계는 온도인데요. 입춘이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축월서부터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입춘 이후에 온도가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온도가 낮은 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때부터 농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입춘대길이란 말을 하죠. 축월하고 인월은 온도가 똑같이 춥습니다. 그러나 입춘이 마이너스 10도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8도, 인월을 마이너스 8도라 놓으면요. 축월은 점점 추워지니까 심리적으로 더 춥고요. 인월은 여기서부터가 온도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마이너스 8도 수치상으로 같은데요. 느끼는 온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게요. 점점이라는 단어거든요. 점점. 점점은 시간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역법이나 역학을 하실 때는요.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잖아요. 백제하고 신라가 싸울 때 백제가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서 점쟁이를 불러갖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금음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름달은 점점점 줄어들어가서 금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삭은 점점점 늘어나서 보름달이 되겠죠. 그래서 신라가 이겼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점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30일로 나누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은 익숙하죠. 한 달이라고 해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달이 공전주기가 29.5일이죠. 원래는 27일이라고 하는데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놓았을 때 보름서부터 보름까지 가는 날짜가 29.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30일을 반으로 나누면은 15일이죠. 그래서 24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일씩 나눈 경우를 72후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년은 360일이고요. 도라고 해도 되고요. 그거를 반으로 나눈 거는 음양으로 나눈 겁니다. 음양으로 나누고 기준은 동지, 하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로 나눈 거는 사시 또는 사립이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30일로 나눈 게 한 달이고요. 그 다음에 15일씩 나눈 게 24절기고요. 그 다음에 5일씩 나눈 거를 72후라고 합니다. 사주 세우기. 연의 범위는 입춘부터 다음에 입춘 전까지고요. 기준은 입춘이 됩니다. 사시를 기준으로 동지, 세수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기준은 입춘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시간의 시작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시작이죠. 근데 입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병인월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 범위 좀 볼게요. 월은 이번 달 절입일부터 다음 달 절입일 전까지입니다. 그림 좀 볼게요. 11월인데요. 11월은 절입일이 지나야지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인데요. 12월 절입일 전까지가 11월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1월이고요. 을해월입니다. 그리고 12월 대설이 지나면은 12월이 되고요. 병자월이죠. 그래서 월은 그 달 절입일부터 다음 달 절입일 전까지가 월의 기준이 되고요. 일의 범위가요. 그날 자시서부터 해시까지. 근데 자시가 전날 23시 30분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해시가 23시 29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시간이 변하는데요. 동경은 동쪽의 경도라는 의미죠. 서울은 127도입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30분이 나고요. 그래서 30분을 여기다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시의 범위를 좀 볼게요. 시는 자시서부터 2시간마다 변한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해시 이렇게 2시간마다 변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운 세우기. 대운이 순행인지 역행인지 알아보는 거하고 대운수 구하기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요. 양년은 순행이고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음년은 순행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음년이면은 역행이고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양년이면은 역행입니다. 그래서 1984년 11월 14일 13시에 태어난 양력인데 남자 그리고 여자 대운수하고 순행, 역행 한번 구해 볼게요. 좀 올려보고요. 11월에 태어났고요. 보면은 임자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년에 태어났죠. 갑자년은 양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양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순행입니다. 순행은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월 다음 절기까지를 날짜를 세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7일, 14일, 21일, 22, 23. 그래서 23일 나누기 3 하면은 7일하고 나머지가 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올림 하시면은 8대운이 되고요. 그래서 대운수는 8대운. 만약에 다음 날인 개축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날짜를 세주시면 되는데요. 7일, 14일,
21일, 22일 하면은 22일 나누기 3은 7일 하고 나머지가 1 나오는데요. 1은 버려버리면은 7대운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요. 여자는 음인데 양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역행이 되고요. 역행이니까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월 절기까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일. 7일이고요. 나누기 3 하면은 2일하고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 버려버리시면요. 대운수는 2가 됩니다. 제가 만세력 시연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세력으로 하는 거 시연제 보여드릴게요. 하늘도밥의 만세력. 예. 클릭하시고요. 여기 사람 플러스 누르시면요. 메뉴 나와요. 그러면 양력. 예. 84년. 예. 11월 14일. 예. 12시 0분 남자. 그러면은 사주 간단하게 구해졌죠. 달력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요. 달력 나오는데요. 달력 보면은 병자년 11월 그리고 14일은 임자일진이죠. 그렇게 해서 달력 클릭하셔갖고 예, 이렇게 사주 구해도 되고요. 그 갑자년이잖아요. 갑자년. 보시면은 갑자년은요. 여기 있어요. 갑자년은 시작이 2월서부터 다음 년 1월까지 해서 다음 년 1월 정축까지가 갑자년입니다. 그리고 월은요. 월은 11월은 입동서부터요. 12월 대설까지 여기가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일은요. 여기 클릭해 볼게요. 여기 클릭하면은 예, 자시서부터 쭉 해시까지가 1입니다. 그리고 자시하고 축시는 2시간씩. 그래서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운하고 대운수 구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갑자니까 양년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순행이고요. 여기 월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은 남자는 순행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음인데 양년이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역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볼게요. 여자부터 세볼게요. 1, 2, 3, 4, 5, 6, 7 그러면은 7일 나누기 3은 2일하고 1 남는데요. 요거 버리시면은 대운수는 2.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7일, 14일, 그리고 12월 눌러볼게요. 여기서부터 21일이고요. 22, 23. 그러면은 23 나누기 3은 7하고 2가 남아요. 그럼 2는 올리시면은 대운수는 8.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 클릭해 볼게요. 예, 그러면은 남자는 대운수 8 보이시죠? 만세력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운의 의미. 대운은 땅을 얻는 것과 같고 세운은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 대운은 실력을 만드는 것이고 세운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 사고는 세운에서 찾아야 됩니다. 대운은 실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대운으로 사건, 사고를 찾지 마시고요. 세운에서 사건, 사고를 찾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원국이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여행을 떠나면서 그 능력을 만들어 갖고 무기를 구입하고요.
레이더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 실력을 만들어서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기를 만날 거 아니에요. 적기하고 교전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능력 발휘가 연운입니다. 첫 번째 대운은 가정교육식이고요. 두 번째 대운은 학교생활식이고요. 세 번째 대운은 사회생활식이고요. 네 번째 대운은 경쟁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는 시기이고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가정교육시키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후임을 선정하는 시기고요. 여섯 번째 대운은 퇴임하는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충은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해라. 시작하기 전에 몸도 점검하고 수리하고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육충이 들어오면요. 육충이 들어오면 충이라고 해갖고 퇴임을 한다. 건강이 나빠진다.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 대운은 60에서 70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잖아요. 10년이면은 퇴임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늙고 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건강도 나빠지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퇴임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게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로 가는 건데 이것을 육충이라고 해갖고 퇴임해, 건강 나빠져, 수술해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충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부는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부 음양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